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이어서 문제를 끝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mm의 금속 전선 간에 나사내기를 할 때 반 직각 구부리기를 한 곳에 나사산은 몇 산 정도 되는가 하는 문제고요. 얘는 3 내지 4산 정도를 내어준다라고 암기하시고 푸시는 문제입니다. 자, 60번. 긴 금속관 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선의 최대 굵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인 전선은 항상 어떤 걸 써야 된다? 연선을 써야 된다라는 조건이고, 단선을 써야 된다면 동선은 10 스퀘어 이하까지만, 알루미늄선은 16 스퀘어 이하까지만 써야 된다라는 기준인 것이고, 단선의 기본적인 구성을 물어본다면 이게 기준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몇 이하까지만? 10 스퀘어 이하까지만 쓸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자, 61번. 박스에 금속관을 고정할 때 사용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로크너트라고 부르더라. 답 2번. 기억해 주시는 문제. 62번. 배관의 직각 굴곡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얘는 노멀 밴드하고 유니버셜 엘보가 있었었죠. 자, 63번. 금속관 공사를 노출로 시공할 때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곳에는 어떤 걸 쓰는가 하고 물어보습니다. 노멀 밴드하고 뭐가 있었다? 유니버셜 엘보가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데 쓰는 곳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64번. 링 리듀서의 용도로 맞는 것을 물어보세요. 링 리듀서 같은 경우는 노가웃의 지름이 금속관보다 큰 경우에 사용하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이어서 65번. 금속관 절단면에 대한 다듬기에 쓰이는 공구는 답은 리머. 파이프 렌치는 관을 연결할 때 쓰는 것이고, 홀서는 철판에 구멍 뚫을 때 쓰는 것이고요. 프레셔 툴은 압착기다 라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는 거죠. 자, 66번. 금속관 공사 시 박스나 캐비닛의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클 때 사용되는 기구를 우리가 링 리듀서라고 배웠었고, 로크너트는 금속관하고 박스를 연결할 때 쓰는 기구고요. 부싱은 전선의 인입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는 걸 방지해주는 게 부싱. 스프링 와셔는 진동 등에 의해서 나사나 볼트가 풀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을 스프링 와셔라고 부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7번. 금속관 공사에 전원 부싱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의 끝에서 전선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을 부싱이라고 부른다 라고 방금 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렸었고, 68번. 금속관 상호 접속용으로 관이 고정되어 있어서 관 자체를 돌릴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얘를 유니언 커플링이라고 부를 거예요. 관이 고정되어 있어서 관 자체를 돌릴 수 없을 때 쓰는 거는 유니언 커플링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69번. 금속관 공사의 경우에 관을 접지하는 데 사용한 것은 당연히 접지할 때 쓰는 거니까 접지 클램프가 되겠죠. 70번. 금속 전선관 공사에 필요한 공구가 아닌 것을 물어보십니다. 금속 전선관 공사에 필요한 공구로는 뭐가 있더라? 파이프, 바이스, 금속관을 고정시킬 때, 리머, 금속관 끝을 다듬을 때, 오스터, 금속관에 나사선을 내주는 기구고요. 스트리퍼는 얘는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쓰는 거니까 전선관 공사 시 필요한 게 아니라 전선 공사 시 필요한 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더라 라고 기억하시는 문제. 자, 넘어가서 71번.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전선을 동일관내에 넣는 경우에 전선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몇 % 이하가 되도록 설정해야 되고, 얼마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가 라는 거고, 일반적인 금속관이기 때문에 몇 분의 몇? 3분의 1. 우리는 거의 대부분은 몇 분의 몇? 3분의 1. 이해 조건은 금속 몰드하고 금속 덕트만이 5분의 1인 20% 이하까지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3분의 1이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72번.
금속관 내에 같은 굵기의 전선을 넣을 때 절연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총 단면적이 금속관 내부 단면적에 얼마 이하야 되는가? 일반적인 경우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1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3번. 다음 중 금속관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교류회로는 한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떠한 교류회로가 있다 한다면 이 교류회로에 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때 넣어준 전선은 이렇게 한 전선을 다 넣어줘야지 이쪽 가는 전류와 이쪽 가는 전류가 서로 상쇄해서 전자적 부평이 생기지 않더라라는 내용인 것이고, 2번 교류회로에는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 내에 전자적 부평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는 게 좋은 것이고요. 3번 관의 호칭에서 후광전선과는 짝수, 박광전선은 홀수 표시한다가 맞는 내용인 것이고, 4번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 메시에는 몇 미리? 1.2mm 이상이 된다라는 조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4번 문제. 교류전등 공사에서 금속관 내에 전선을 넣어서 연결한 방법 중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방금 보기 1번에 설명한 것처럼 한 회로의 전선을 관에다가 다 넣어줘야 된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답은 3번 그림이 되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75번. 제1종 금속재 가요전선 간의 두께는 0.8mm 이상, 가요전선 간은 0.8mm 기억하시는 문제고요. 26번. 금속재 가요전선 간의 굵기가 아닌 것을 물어보세요. 얘는 외우기 힘드니까 이 문제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의 16mm가 아니더라 라고 기억하시는 문제고요. 77번. 다음 중 가요전선간 공사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가요전선과는 많이 구부림 개소가 많은 장소, 그리고 전동기 연결하는 경우 하고 짧은 부분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처럼 짧은 부분의 전선간 공사, 2번처럼 구급개소가 많은 장소, 3번처럼 전동기 부하에 이르는 짧은 부분에 공사는 가능한 것이고요. 4번처럼 수변전실에서 변전반에 이르는 중요한 공사는 다른 케이블 공사라든지 금속관 공사를 써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틀린 답은 4번. 78번. 사람이 주차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 지지장간의 거리는 얼마 이하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요전선관은 너무 잘 굴어지니까 늘어져서 땅에 닿을 수 있으니까 얘는 아주 짧게 몇 미리? 1mm 이하로 해줘야 된다는 규정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서 79번. 금속재 가요전선관의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가요전선관으로 제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였다. 2번. 가요전선관에는 전선의 초점이 없도록 하였다. 3번. 5개용 비닐전선은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관공사들은 다 옥내공사이기 때문에 5개용 전선은 쓸 수 없더라. 답은 3번 푸시는 거고요. 80번. 일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경우니까 몇 배? 6배. 관을 시설하고 자유로운 경우라고 한다면은 3배. 단심인 경우로 한다면은 8배를 칭하겠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81번. 바로 나옵니다.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얘는 3배 이상이라는 예의 조건이구나 라고 푸신 문제 기억해 주시는 거고요. 82번. 가요전선관에 사용되는 부속품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가요전선관에 사용되는 부속품이 아닌 것은 스프링 커플링, 콤비네이션 커플링, 앵글박스 컨트가 있었고, 유니언 커플링은 금속 관에서 어떨 때? 관이 고정되어 있어서 회전시키기 어려울 때 쓰는 게 유니언 커플링이었다 라고 기억하신 거니까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83번.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에 사용되는 거는 스프링 커플링, 가요전선관하고 다른 관 연결시키는 거는 콤비네이션 커플링이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니까 답은 2번의 스프링 커플링. 84번. 가요전선관과 금속관 상호 접속에 쓰이는 것, 이렇게 서로 다른 관을 연결하는 거를 우리가 콤비네이션 커플링, 답 1번이라고 기억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85번. 건물의 모서리에서 가요전선관을 박스에 연결할 때 필요한 접속기는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거는 건물의 어떤 모서리에서 박스하고 관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커넥터는 무슨 커넥터? 이렇게 구부러진 커넥터인 앵글박스 커넥터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고. 자, 86번 가요조선관 공사에서 다음의 전선을 사용했다. 알맞게 사용한 것을 물어보습니다. 똑같이 이 규정이죠. 기본 전선은 연선을 써야 되는데 단선을 써야 된다면 동선은 10 스퀘어 이하까지만 쓸 수 있고 알루미늄 전선은 16 스퀘어 이하까지만 쓸 수 있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84번 가요조선관 공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전선은 5개용 비닐 전선을 제외한 전원선을 사용한다. 맞는 말. 일반적으로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맞죠? 3번 가요조선관 안에는 전선에 저수점이 없도록 한다. 관 안에 저수점이 있으면 안 된다. 맞는 말이고 4번 사용자당 400V 이하의 저압의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더라. 몇 가지 언급한 기구 빼고는 다 400V 이하 이상에서 다 사용 가능하고 400V 이하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들은 전에 배웠던 라이팅, 덕트, 그리고 몰드 공사드, 그리고 플로어, 덕트 이런 것들이 400V 이하에서 사용 가능한 공사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8번 그림 같은 심볼을 가진 심볼의 명칭은 무엇인가? 메탈 덕트의 약자입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금속 덕트가 답이 되겠죠. 답은 1번. 자, 89번 금속 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 덕트의 철판의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금속 덕트는 1.2mm 이상. 이거 기억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90번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 이하로 해야 되는가? 단, 전광 표시 장치, 출퇴 표시 등 기타 이하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예의 조건이 몇 %? 5분의 1, 20%까지만 사용 가능하더라. 일반적인 경우는 3분의 1 꼭 기억해 주시고요. 91번 금속 덕트 안에 전광 표시 장치, 제어 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인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 이하로 해야 되는가? 이런 전광 표시 장치, 제어 회로 등에만 넣는 경우로 한다면 그때는 50% 이하까지 사용 가능한 예외 조건이 있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자, 92번 다음 중 덕트 공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금속 덕트, 버스 덕트, 플로어 덕트 우리가 배웠었고 케이블 덕트는 없었죠. 케이블 덕트 시스템이 있었지 케이블 덕트는 없었다 라고 기억하신 거고. 93번 금속 덕트 배선에서 금속 덕트를 조종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지름적인 거리는 몇 미터? 덕트는 3미터. 94번 다음 중 금속 덕트 공사의 시설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덕트의 상호간은 견고하고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맞는 말이죠. 2번 덕트는 몇 미터? 3미터 이하로 지점거리 연결해야 된다. 3번 덕트의 끝부분 어떻게 된다? 밀폐시켜야 된다. 막아야 된다. 열어놓으면은 먼지라든지 습기 또는 동물, 쥐 같은 게 들어가서 전선을 손상시킬 수 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틀린 답은 3번이 되더라 라고 기억하시고. 자, 95번 다음 중 버스 덕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버스 덕트의 종류로는 피더 버스 덕트, 플러그인 버스 덕트, 트롤리 버스 덕트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는 문제. 아닌 거는 플로어 덕트. 96번 버스 덕트 공사에서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제작한 덕트가 아닌 것을 물어보십니다. 도중에 부하 연결이 불가능한 게 피더 버스 덕트, 도중에 부하 연결이 가능한 게 플러그인 버스 덕트, 도중에 이동 부하 연결이 가능한 게 트롤리 버스 덕트 때문에 부하 연결이 불가능한 거는 2번에 있는 피더 버스 덕트가 도중에 부하 연결이 불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97번 버스 덕트 공사에서 덕트를 조종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 지정하는 거리를 몇 미터여야 되는가? 덕트는 몇 미터? 3미터 라고 기억하시는 거죠. 98번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한 저 목내 배선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2번 덕트를 조종지에 붙이는 경우에 덕트의 지정하는 거리는 몇 미터? 덕트는 몇 미터? 3미터 이하.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99번
플로어덕트 공사에서 금속재 박스는 강판이 몇 미리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플로어덕트는 몇 미리? 2mm짜리 강판. 답은 1번. 100번. 전원전선을 동일 플로어덕트 내에 넣는 경우에 플로어덕트의 크기는 전선, 피복절음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플로어덕트 내 단면적에 얼마여야 되도록 해야 되는가? 전선의 단면적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은 전체 단면적의 몇 퍼센트? 3분의 1 기본적으로. 예의 조건은 금속 몰드랑 금속 덕트만 5분의 1, 20%라고 기억하시는 문제죠. 101번. 플로어덕트 공사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덕트 상호간은 접속이 견고하고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2번.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된다. 맞는 말. 3번. 덕트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칠해야 된다. 맞는 말. 4번. 플로어덕트는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합성 수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공사만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접지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102번. 라이팅 덕트의 공사에 의한 저 목내 배선 시에 덕트의 지지중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되는가? 라이팅 덕트는 지지중 간의 거리 몇 미터? 2미터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03번. 옥내 저압 이동 전선에 사용되는 캡타일 케이블에는 단심, 2심, 3심, 4심, 5심이 있다. 이때 도체의 공친 단면적으로 최소값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캡타일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은 몇 스퀘어? 0.75 스퀘어라고 무조건 기억하시는 문제. 무조건 푸셔야 되는 거고요. 104번. 콘크리트 직매형 케이블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구부릴 때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구곡부 안쪽의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단심이 아닌 경우이다. 곡률 반지름은 기본이 항상 6배. 관을 제거하고 시설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는 3배 이상. 단심인 경우는 8배 이상이 규정인 거죠. 6배, 3배, 8배. 얘는 단심이 아닌 경우니까 기본값이 6배가 답이 되더라라는 문제고요. 자, 105번.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구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이 단심인 경우에 완성품 외경에 몇 배 이상이 되는가? 단심인 경우는 몇 배? 8배가 답이 되더라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106번.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제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 상호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 개소와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접속 개소에서 몇 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캡타이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스나 접속 부위랑 나와가지고 이런 새들 등에 의해서 이렇게 고정되는 경우에는 이 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0.3m 이하로 시설이 되는데 캡타이어 케이블은 이때 이 절반인 1.15m 이하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07번. 케이블을 종지에 지지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것으로 맞지 않은 것은 지지할 때 쓰는 기구로는 새들, 클리트, 스테이플이 있었고 터미널 캡은 전선, 인출 시에 전선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터미널 캡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틀린 답은 4번이 되더라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108번.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것을 물어보세요.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로는 사다리형, 메쉬형, 펀칭형, 바닥 밀폐형이 있었고 크로스형은 없었다라는 문제인 것이죠. 답은 4번. 자,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